안녕하세요. 해세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이제 방산산업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으로 막 이제 당선되고 나서 8월 달에 바로 8월 초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물론 좀 상승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제가 특히 방산산업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연구원을 그만두게 되고 잠시 동안 이렇게 몇 년간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중소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그 중소기업이 방산산업이었어요. 흔히 요즘 말하는 어, 뭐 우리 뭐 신궁 뭐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어떤 그 유도탄 같은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뭐 또 기타 이런 어떤 무기 체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또 심리 쪽으로 전환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나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선교적 사명으로 이렇게 뭔가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저하고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뭐 저는 또 교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뭐 공학자라도 뭐 어쨌든 그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연구원에서 뭐 또 나름대로 미래 보장도 좀 받고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IMF가 터지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 삼성부터 뭐 국공립 연구기관까지 전부 다 연구원부터 먼저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그때 IMF에 터졌습니다. 아마 그때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마 그때 경험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세상에 영원한 직업은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일단은 피신하듯이 그래도 취업은 잘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디 이 연구원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뭐 석사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경력도 있으니까 또 세계적인 뭐 어쨌든 국제 논문도 막 썼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학술대회도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또 새롭게 개발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연구했던 분야가 국책 분야로서 28GHz 어떤 무선 뭐 송수신 장비에 들어가는 필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 기술은 지금 3, 40년이 지나도 아직 구현이 안 될 정도로 그때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28GHz로 이렇게 방송을 송수신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을 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좀 왔고 보편화 단계까지 가는 수준까지 되었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거의 28GHz, 뭐 30GHz 대의 기술들은 뭐 이쪽 무선통신 쪽에 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최고 레벨의 어떤 기술 수준들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방산 종사를 봉상 관계에 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또 사실 좀 거기에서 조금은 제 스스로가 여기는 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좀 제가 신앙 양심상 물론 뭐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은 무기를 만들고 사람 죽이는 것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만들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00년도에 어떤 한국심리훈련연구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소와 또 뭐 어떤 뭐 기업들을 또 해서 심리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뭐 미국 가서 뭐 이런 관련 자격증 이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또 박사도 그쪽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올해 26년이니까 26년 차가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이 올해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그냥 일반 상담사로서 전문 상담으로서 한 지가 13년이 되었고 또 제가 목사를 2013년도에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또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정확하게 뭐랄까 목사로서 13년 또 완전히 그냥 일반 이제 뭐 전문 뭐 이런 상담사 또는 어떤 뭐 강사로서 13년 뭐 그렇게 보냈다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방산산업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부기간 내에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욥기 4장 8절, 신명기 4장 9절, 잠언 16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던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저는 욥기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 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를 그냥 받아 적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은 또 저와는 또 같지는 않을 거다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40년을 살아왔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방산산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 야, 그것은 그대로 거둔다. 네가 그걸 만들었으니 그걸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는 인간들의 무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시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무리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무기 자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많이 죽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까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받은 말씀이라서 욥기 4장 8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방산산업에서 근무를 할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조금은 신앙적인 양심을 좀 찔렸지만은 또 그 흔히 말하면 밀리터리 덕후 분들은 뭐 그냥 무기 가지고 여러 가지 밤새 이야기하고 그런 쪽에 조금은 필이 꽂히신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또 무선 통신이 좀 전문이라서 특히 이제 안테나 같은 부분들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막 여러 가지 트랜스폰더라는 어떤 유도탄이 날아갈 때 자기 어떤 자세 제어나 뭐 기타 등등 방향 전환 뭐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트랜스폰더나 뭐 이런 어떤 송수신 장비로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파수도 굉장히 군사 기밀이라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짜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납치당하거나 북한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은 야, 너 어떤 주파수 써? 이러면은 우리나라 군사 기밀이 이렇게 다 누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뭐 30년이 돼버린 상황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또 저는 뭐 이미 그쪽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방산산업은 또 특징이 그만큼 비밀과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거의 정년까지 중간에 퇴직을 하지 않고
거의 정년까지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관례 비슷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우가 엄청 좋죠. 뭐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대학원 후배, 거의 제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죠. 그 친구를 딱 이렇게 뽑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는요, 저를 그만둘 때 엄청 아쉬워했고, 또 제 후배를 이렇게 딱 꽂아 세우니까, 또 후배를 그 고려대 박사까지 또 이렇게 보내줘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배는 정말 밀리터리 덕후여가지고, 진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어마어마한, 유도탄 무기의 굉장한 핵심 부분들을 거의 다 개발한, 그런 친구였어요.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것도 군사 기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미사일 어떤 실험들도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도와줘서 이랬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부분에 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역시 방산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결국 뭔가 악하고 남을 죽이는 거지만은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우리는 6.25를 겪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6.25를 잊지 말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온 나라가 황폐화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잊지 말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방산산업의 이 본질을 깨뚫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나름대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악이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모두 다 그냥 무기 들고 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억제책도 될 수가 있고, 만약 나더라도 압도적인 어떤 화력으로 이렇게 맞서 싸울 수가 있다.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6.25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앞으로 갈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뚫고 계신다는 부분들로 저는 받았습니다. 어,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결국 이렇게 방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기 체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또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한 옆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지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초강대국들,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이 또 우리 이런 우방국이죠. 그러니까 뭐 군사력으로 말하면은 1, 2, 3, 4, 5, 6이 뭐 다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화약고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기 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달시키고,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비는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뭐 수출하고 또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다른 나라에도 우리 것을 보고 뭐 사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또 우리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진보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 무기 체제를 선호한다고 하고 지금 많이 뭐 폴란드나 또 유럽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진출되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까지도 이렇게 우리 무기 체계가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계적인 그냥 무기상 그런 부분으로 쓰고, 그리고 또 무기를 팔아서 전쟁을 부추기고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서 조그만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전쟁도 있고 조그만 전쟁들도 계속해서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좀 무기를 팔아서 야야 싸워봐 이렇게 뭔가 무기를 제공하는 그런 악한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스스로 방어하면서 또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에 대해서 억제력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이 무기 체제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고요. 방산산업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인류 역사상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뭐 계속 어느 정도 필요악으로 계속 그 산업은 있게 되어진다. 또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부분에 진보적인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또 쓰임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은 어,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판매하는 그런 어떤 전문 국가로서 가는 것은 바라감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